아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7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말 국빈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4월 26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며 국빈 방문에는 국빈 만참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빈 방문하게 된다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인도, 태평양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며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과 예포 발사, 국빈 만찬 등으로 구성되며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됩니다. 한미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4월 하순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최종 주유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 연설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행정 파워를 10분 발휘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구사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적극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입법에 성공한 3대 법률에 근거해 행정부의 시행령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에너지 전환, 해외 공급난 수렁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반도체 미국 생산 촉진, 미국민 생활비 낮추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년간 1조 2천억 달러나 투입하는 인프라 개선법, 3,7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에너지 전환책,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업체들에게 390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칩스법과 그 시행 규정들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외국 기업들에게 전기차와 배터리 같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리면서 세제 혜택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 들어 새해 벽두부터 미국 기업들은 물론 외국 기업들이 이에 맞춰 미국 내 생산을 대폭 늘리고 약값 등은 파격 할인하는 등 어쩔 수 없는 대응에 나서도록 만들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종적인 금리 수준은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상원 은행위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모두 발언 자료에서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한 콘서트장에서 관객들이 총소리를 오인해 출입구로 몰리는 바람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6일 밤 11시쯤 뉴욕주 로체스터의 실내 공연장에서 갑자기 폭음이 들리자 겁에 질린 관객들이 출입구로 몰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객은 밖에서 총을 쏘는 듯한 소리가 들렸으며 놀란 관객들이 출입구로 몰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총격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최고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민주건국회와 공상업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미국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했습니다. 시 주석은 2017년 19차 당대회 이후 5년과는 매우 특수하고 평범하지 않은 5년이었다며 중국 발전에 있어 외부 환경에 매우 변화가 커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봉쇄, 포위, 압박을 자행해 중국 발전에 미 증유의 엄중한 도전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온 것에 비춰볼 때 이번 발언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업인들 앞에서 미국의 비난의 화살을 돌린 것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민간 부문 규제와 혹독한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자신의 결정으로 흔들린 경제의 책임을 어느 정도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의 정의당은 한국 시각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선 검찰 수사를 강조해왔지만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특검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촉구하려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으나 그 자리에서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며 검찰은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조만간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7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